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영국 시장조사 업체 마킷은 6월 제조업 PMI 예비치가 57.5를 기록해 전월에 56.4를 웃돌았다고 현지 시간으로 23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 건수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미주택중개인협회 NAR은 지난 5월 기존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 대비 4.9% 증가한 연율 489만 건을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23일 발표했습니다.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인 475만 건, 4월 판매 수정치인 466만 건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유로존의 6월 민간 경기 확장세가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시장 조사업체 마르키트는 유로존의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잠정치가 시장 전망치인 52.2보다 낮은 51.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현지 시각으로 23일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라크 전국 불안으로 원유 공급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완화되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106달러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금값은 2개월 만에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일 상승 랠리를 기록한 데 따른 부담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06% 하락한 16,937.26포인트로 나스닥 지수는 0.01% 상승한 4,368.68포인트로 S&P 500 지수는 0.01% 하락한 1,962.6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부진한 경제지표 영향으로 좀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독일 지수는 0.66% 하락한 9,920.92포인트로 영국 지수도 전날보다 0.36% 하락한 6,800.56포인트로 프랑스 지수 역시 0.57% 하락한 4,515.57포인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순서는요. 청손촌론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과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기업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판매에 반갑습니다. 청손촌론 신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저께 시장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글쎄요, 어제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하자. 이제 뭐 어제 잉태형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잉태형이 나온 것 같아요. 잉태형에서 십자형 나와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1975포인트의 이제 저항, 그 다음에 85포인트 저항이 어제 1975포인트에서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이 요즘 참 속된 말로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옛날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옛날 저도 어리지만 옛날이라고 하면 하지만 한 해 다르고 이틀 다르고 계속 다른 그런 그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 오늘 일단 장 자체는 약세 국면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추세를 논합니다. 추세를 논할 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21평 부분이죠. 21평의 이제 하락, 이 노란 게 21평. 그다음에 이제 61평의 하락 이 부분을 주로 많이 보는데요. 61평 자체가 어제도 이제 지지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61평이 오늘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61평이 저항으로 돌변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항으로 돌변한다고 해서 61평이 꺾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추세는 분명히
하방 추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주가 자체가 이제 고점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주가 특히 이제 푸 쪽으로 볼 때 RSI 지표가 제일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RSI 지표가 보면은 아직까지 계속 하락 추세인데 RSI 지표가 침체 잘 안 들어가요. 침체 안 들어가는데 RSI 지표로 봤으면 주가가 이제 옆으로 횡보 국면이 좀 보이는 그런 면입니다. 횡보 국면이 좀 보이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큰 재미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를 사서 돈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볼 때 아직까지 여러분 보다시피 변동성 지수 자체가 굉장히 낮다. 변동성 지수가 낮다는 것은 돈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아직까지 조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반등 잡죠. 반등처럼 시원한 게 어쨌든 간 주가는 300일 2평에 달려가지고 1960포인트 국면에서 반등의 국면이 모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보다시피 일단 추세는 분명히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지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어제 또 한 방 먹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분명히 22평 저항에서 충격 먹고 궁극적으로 510대까지 간다고 했는데 또 안 믿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아쉽습니다. 좀 시장을 조금 크게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형태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가기 차트 형태를 보면 가기 차트가 주가가 아직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가기 차트의 저점 여러분들이 1968포인트에서 1975포인트 블럭이 쌓여 있는데 이 블럭이 별로 크지 않아요. 크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기 차트 형태로 봐서 계속 푸추세다 이렇게 보시고요. 랭코 차트는 당연히 푸추세입니다. 랭코 차트는 여러분 보다시피 계속 푸추세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아직까지 랭코 차트, 가기 차트, 특히 가기보다 랭코 차트의 붉은 선, 상승리의 트렌드를 맞출 때까지 여러분께서 주가 자체를 천천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 보다시피 그물망 차트가 제가 이제 이탈했을 때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이제 그때 어떤 분들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했을 때 제가 오버슈팅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물망 차트 저점까지 갈 것이다 했는데 저점에서 브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점 하방 이탈할 것 같아요. 보통 그 상편에 위쪽에 이탈한 수만큼 하편에 이탈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가 진짜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매물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때 매물대 고점 매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힘드실 겁니다. 라고 했는데 고점 매물 항시후 주가가 주식을 살 때 저점 매물이 많아야 되는데 고점 매물이 많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매물이 줄여야 아직까지 상위 매물이지 65%까지 있는 부분이다. 매물을 조금 더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전환선 역전이죠. 역전 상태인데요. 역전이라도 오늘부터는 전환선이 조금 빠져요. 전환선이 오늘 조금 빠지는 날입니다. 빠지는 날이라서 주가 자체가 약세 국면이 조금 나는데 오늘 선행스팬 원이 조금 떨어질 거예요. 조금 떨어질 거니까 여러분 뭐 큰 충격은 없을 겁니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목균형표 그래도 위안되는 건 앞구름이 붉은 구름이다. 붉은 구름으로서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급락 나오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급락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의 급락이 나왔죠. 26일 변곡 자리에서 한 번의 급락이 나온 후에 아직까지 급락이 추가적인 급락이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급락 나올 때쯤 돼가지고 제가 급락이 나오겠다 이렇게 급락 나오는 시점은 선행스팬 2의 움직임 아직까지 한 22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목균형표 뭐 시간론 행보로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분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볼 땐 단순하게 보셔야 됩니다. 앞구름이 붉은냐 검은냐 이것만 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 앞구름의 붉은 자리에서 뒷자리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역전이냐 호전이냐 이것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서울경제에서 활동을 합니다. 활동하지만 여러분 보다시피 요즘 우리나라 그 전문가 활동지수 그러니까 실력지수 하죠. 뭐 1등 등수를 매기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프리카 TV라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선물 분야 상관왕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왕을 했어요. 정관왕을 했는데 뭐 여러분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선물 어느 부분이 있더라도 절대 저 시청을 하시고요. 저에게 도움을 좀 받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들 정리를 좀 했고요. 어쨌든 간 지금 우리 개인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전부 상승 쪽으로 걸어놨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문제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개인들이 조금 선물이 상승이면 옵션은 하방적으로 걸어야 되는 이 해치성으로 걸어야 되는데 우리 뭐 개인들이 화끈합니다. 멋져요. 내가 볼 때는 돈 깨먹는데 멋집니다. 전부 몰빵입니다. 전부 상승, 전부 하락 막 화끈하게 하는데 그거는 화끈한 게 아니고 미친 짓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선물이 콜이면 옵션은 푸 쪽으로 가는 해치성. 양쪽 하나 시간차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죽어도 고다 이런데 죽어도 고다 법은 고가입니다. 어떤 그런 식으로 하면 변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선물 콜 옵션 콜, 풋 옵션 콜 이게 풀릴 때까지는 장자체를 별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잉태형 났고요. 어제 이제 하이닉스, 제가 누짜이겠죠. 저희가 이야기하고, 제가 하이닉스, 제가 이제 왼쪽 호주머니 얘가 이제 오른쪽 야바구 얘가 우리 개인들 저때 돌리고 있다.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뭐, 내가 빠지겠습니까만은 일단 하이닉스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일단 하이닉스 갖고 있는 분들 밀어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이닉스 제가 볼 때 삼성전자 상승하지 않는 하이닉스는 일단은 상승폭이 38%인 36,000원대까지는 앞으로 2,000원, 한 3,000원까지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주식이 요즘 안 돼요. 주식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주식하지 말고 선물 빼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에 지방분들을 위해서 선물 인터넷 강좌가 무료로 있습니다. 서울경제에서 이번 토요일날 밤 9시에서 12시까지 있어요. 원래 제가 20만 원 건데 이번에 무료입니다. 왜? 우리 개인들의 데미지가 너무 커서 하니까 서울경제로 전화해가지고 신청하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할 수가 있어요. 100명 선착순 지금 공석 12석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100명 서울경제TV로 무료로 선물 강좌합니다. 무료로 강좌하는데 불이웃돕기 2만 원 성금 받습니다. 받으니까 여러분 무료입니다. 무료를 하니까 여러분 서울경제로 많이 추천해 주시고 당연히 오프라인 강좌 서울에서 있습니다. 10시에는 왕왕초보, 11시는 중급반 강좌, 오후 2시까지 무료 강좌 있으니까 여러분 또 나중에 상세하게 또 말씀드리겠고요. 선물은 어저께 뭐 궁극적으로 258, 중심선이 260이라 했죠. 60선. 중심선에 흡입되고자 하는 생각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선물을 갖고 있는 분 절대 선물은 까놓고 얘기했습니다. 절대 저에게 도전하지 마십시오. 저희 회원들이 거의 엄청난 포지션으로 여러분을 기관과 외국인들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방이 저희 방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누가 뭐래도 도전하면 여러분 한 칼에 날아간다. 선물은 절대 도전하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개인들이 55억 잃었죠. 어제 개인들이 55억, 선물 포함해 55억 잃었고요. 외국인들이 60억 땄고 금융투자가 3억 땄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계속 따죠. 제가 볼 때는 이 파생시장에서 개인들의 속된 말로 호구다 이렇게 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때 까놓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뭐 우리 개인들이 조금 자중해야 되고 좀 신중해야 되고 기가 그 얇은 길을 좀 잘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그 원화의 강세 이거 제가 내각했죠. 3개월 서서히 원화의 강세되고 이제 3개월 되는 자리입니다. 원화 강세되고 3개월 되는 자리 3개월 될 때부터 주가 약세부터 원화 약세 뻔히 알면서 주가 뜬다하는 액수들은 뭐 제가 볼 때는 독도 옆에 엿도에서 주식을 좋은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바닥에서 두 가지입니다. 보조지표 안 마뜩하는 X, 그 다음에 역배열 상태에서 눌림목이니까 주식 사락하는 X, 이 X들은 아마 조국이 역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역배열에서는 주식을 반등할 때마다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페난트형 이게 사람 피를 말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페난트형 자체가 3단 페난트가 반등이 있지만 반등 자체가 추세를 안 끈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굉장히 미미한 그런 반등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외국인과 기관, 어제 이제 외국인이 네이버 사는데 제가 외국인보다 기관 같아요. 어제 네이버를 기관 외국인 동시다발로 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여기 썩지 마십시오. 요즘 이제 주식은 여러분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보면 됩니다. 레버리지 팔면은 앞으로 그 시장이 풋장이다, 떨어지는 장이다. 인버스 사면은 당연하죠. 인버스 사고 레버리지 팔면 방문하고 레버리지 사고 인버스 하면 곡볼장이다 하는데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이런 것까지 내가 방송에서 까발려 버리니까 참 괴로울 겁니다. 저도 친구들이 저는 공부를 못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펀드매니저 있는데 니 때문에 미치겠다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특히 아침 특히 펀드 모든 연금 이런 팀장들이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그 얘기해요. 아침 방송 네 방송 보고 회의한다 미치겠다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더 미쳐야 됩니다. 기관들이 왜 개인 돈을 착취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최근에 한 6개월만 해도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니까 주식 사라 하지만 그 쌍끌이 매수가 항시 꼭지였죠. 이제는 쌍끌이 매수 주식 사는 사람 없습니다. 쌍끌이 매수사가 주식 사가지고 제일 여러분이 아우된 게 뭡니까? 코스닥이죠. 코스닥 여러분 꼭지에서 쌍끌이 매수 사가지고 여러분들을 거의 코피 터졌다. 여러분 기관들이 기관들이 외국인 돈을 뺏어 먹어야 되는데 외국인 돈은 안 뺏어 먹고 우리 개인들만 착취를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중산층이 무너진 거는요. 우리나라 내가 볼 때 정권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봤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이 있는 곳이 유일한데 이 정권입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나도 세금 떼거든요.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많은지 모르겠어요. 똑똑하다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볼 땐 저도 우리 아들이 중학교 다니는데 참 앞길이 어둡습니다. 왜? 저는 서울대 가지 마라 합니다. 서울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권 60년 동안 스카이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 망쳤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스카이대가 만국의 공공의 적임에서 가장 큰 역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대 여러분 보내면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게 즐겁게 애들 대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스카이대 나오면 앞으로 공공의 적이 되고 만국의 역적이다. 그네들이 한 짓이라고는 국가를 정쳐가지고 하루라도 근무하면 평생 월급 120만 원 먹는 그런 국회법을 어떻게 통과했는 그런 역적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고친다고 몇 번이나 떠들어도 거짓말 뻔뻔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장소에서 301평 될 때까지는 푹 쉬어가십시오. 너무 사소한 거 주가가 몇 포인트 떴다 몇 포인트 올랐다 너무 그런 거 사소한 거 봐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괴롭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는요 천천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무리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 장대 음봉 여러분 보시죠. 이 전체적으로 음봉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이 누차 말씀드렸죠. 상승하면서도 음봉이 많으니까 여러분 주가를 여러분을 꼬신다. 땡긴 다음에 때리고 땡긴 다음에 때리고 땡긴 다음에 때린다 이렇게 했는데 안 믿고 여러분들 코스닥 갖고 있어가 코피 지금 줄줄 흘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코스닥 하지 마십시오. 코스닥은 상장 폐지 없애시 뿌려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권회사 직원들이 코스닥 하는 거는요. 코스피가 안 움직이니까 약정 돌리기에 흡급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요. 우량주 사가지고 물린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량주가 섞습니까? 안 섞는 주식 갖고 있으면 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골통품점 가보십시오. 20, 30년 전 국어책 그때 한 권에 150원이었는데 요즘 한 권에 3,000원 합니다. 옛날 10원짜리 동전 10원이었죠. 1970년도 요즘요 그거 가보십시오. 14,000원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도 골통품을 묻는 그런 주식 물린들 어떻고 안 물린들 어떻습니까? 안 물릴 자신 있습니까? 점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우량주 그냥 묶음 갖고 있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쉬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물 꼭 빼야 됩니다. 원래는 내가 선물 안 해도 선물을 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우리 주원투자에서도 있고 밤 또 9시에도 있습니다. 선물 신청하셔서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절대 돈 잃는다고 건강 해치면 안 되니까 이럴 때도 쏘고 운동 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컴퓨터 일찍 끄고 쉬시기 바랍니다. 청성촌남 신청하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선물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저께 대표님의 관심주였던 EGL 페어가 장중 4%나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OCI는 좀 기관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저항대에 막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두 종목 AS 부탁드리고요. 현재 우리 지수 1970선에서 좀 막혀있는 모습인데 지수 확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금요일에 급락에 따른 되돌림 파동이 큰 폭으로 나오기보다는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기술적 반등의 상황 속에서 코스피 지수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같은 부분이 단기적인 그런 반등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어제 제가 코스피 지수 단기적 기술적 반등 이후에 1900선까지도 하락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이제 코스피 지수 반등 시에 포트 교체에 대한 고민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지수 상승 시에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종목별 매수가 근처에 있으신 분들과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현금화 해놓고 대기하는 것이 좀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세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체력이 딸리고 있는 게 눈에 확실히 좀 드러나고 있죠. 경기 민감주들도 지수 상승의 힘을 그럼 못 써주는 모습.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6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의 고점 여부가 이제 앞으로도 시장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삼성전자도 단기적인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겠지만은 현재 중기적으로는 매물이 현재 첩첩 3중인 상황에서 1차적인 하락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지수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시면서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을 당분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유가 어찌됐건 이제 종목들이 좀 중요하겠죠. 시장이 하락을 해도 내 종목이 상승을 하고, 시장이 상승을 해도 내 종목이 하락을 하면 의미 없는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역시나 어제 지수 상승에 힘입어서 이제 OCI 같은 경우가 상승이 좀 나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이 OCI를 어제 이제 전략을 좀 변경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18만원 초반권에는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고 재매수 대기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역시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18만원대를 찍기는 했습니다만은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벽에 걸리는 모습. 사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로 강력한 파워가 나오면서 쭉 뻗어주는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하는 모습들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멘텀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박스권이 좀 갇힌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체력적으로 좀 힘든 구간에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양봉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18만 1,000원대에 대한 부분들 돌파 체크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처럼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지속적인 상승시 매도 관점으로 해서 일정 부분은 현금화 전략으로 보는 게 일단 전략 변경으로 유지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EGL 페어. 이 EGL 페어가 어제 코스닥 시장 대비 4% 정도 장중에 상승이 좀 나아지는 모습이 좀 나와서 사실은 조금은 쭉 한 방이 뻗어주는 모습이 좀 나왔을 거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는데, 어찌됐든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었죠. 일단 지속적인 그런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중요한 부분이 저점은 높이고 고점을 낮추는 전형적인 박스권 형태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잔파도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이제 주식 경험이 있는데, 그만큼 뭡니까? 사실 이런 주식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만큼 코스닥 급락에도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서 시세적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복지에 대한 예산 증가에 따른 정부 정책 수혜, 그리고 그 부분들이 실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관들이 가만히 내두지 않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코스닥의 급락 속에서도 장중에 4% 넘는 어떻게 보면 매수가 대비 7% 가까운 수익이 좀 나온 상황이겠지만은 아직은 매도할 시점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은, 자, 상단 저항, 그러니까 바로 윗부분에 강력한 저항이 지금 61선으로 확인이 좀 되실 텐데, 보통 우리가 이제 61선을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합니까?
수급선이라고 하는 2평인데 이 61평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얼마 전에 21평에 대해서 우하향하는 부분들이 그것이 기간 조정으로 우하향을 할지 아니면 가격적으로 돌파를 할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EGLP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기간 조정으로 우하향이 나오면서 현재 구간까지 서서히 상승 추세로 변환이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EGLP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저항을 한 번에 돌파를 할지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기간 조정이 되겠죠. 일단 종가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하면서 음봉 캔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어제 이은 5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 오늘은 좀 면밀히 확인을 하시면서 오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11,500원 정도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이제 특징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장중 조정으로 마감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특징적입니다. 그만큼 조정 시에 매수하겠다라는 그런 포지션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정 시 장중 조정으로 마감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기관 매수세 지속적으로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을 좀 보시면요. 코스피 쪽에는 주도주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주도주가 뭡니까? 단연 다음하고 SK컴투 같은 이런 인터넷 관련주들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게임주들인데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멈출 때 그러니까 이쪽 섹터 내에서 자금 이탈이 될 때 우리가 시장 상황을 체크하면서 빠른 그런 순환매에 대비를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에 자금이 몰리는 곳이 크게 없다라고 보니까 바닥을 기는 종목들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아직까지는 바닥을 기는 종목들보다는 재료가 받쳐주고 수산매 성격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할 때마다 집중하셔야 된다는 점, 그 점을 포인트로 잡고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일단은 우리 종목에 일단은 집중을 하면서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OCI는 18만 1,000원을 미돌파 시에는 현금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EGL페어는 11,500원을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